전국에 수천 개의 축제가 있는데 주목을 받는 축제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전국에서는 이게 처음 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호 행사입니다. 원주 만두축제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예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만두인데요. 새해의 소망을 담아 만들기도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푸근한 인심을 담아 만들기도 하죠. 든든한 서민 음식 만두. 우리의 끼니를 책임졌던 만두는 지금 원주의 또 하나의 꿈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원주 만두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중앙동 전통시장 거리에서 만두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함께했는데요. 전국에서는 이게 처음 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호 행사입니다. 제1회 원주 만두축제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만두축제는 즐기는 축제를 넘어 침체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원주 만두축제는 원도심 재창조라고 하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축제입니다. 전국의 원도심을 근본적인 공적 공동화 현상에 따른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그것을 해결했던 사업은 아직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 만두축제는 축제를 통해서 시장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시키게 되면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관광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두축제는 수치로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그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객이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더 고무적인 것은 그 외지인이 52%가 됐고요. 또 MZ 세대들이 64%를 차지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축제 첫날에는 중간에 만두가 소진돼 일찍 마무리를 해야 할 정도였죠. 그렇다면 원주는 왜 만두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선 중앙동의 과거, 원주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되고 원주는 강원도민들의 피난처였습니다. 흥업, 귀래, 판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용소가 차려지면서 구호물자가 원주로 들어오게 됐죠. 넓으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수용소가 여기 그때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았어요. 배급도 나오고 뭐 여기 배고팠던 시절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밀가루와 배추. 그렇게 원주의 김치만두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 만두가 70년이라고 하는 피란민 정착 과정에서 원주의 중앙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만두가 이제 시민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대표 음식으로, 그래서 원주 시민들 모두가 시장의 대표 시그니처였던 만두,
특히 김치만두죠. 대표 만두로서 이 만두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시그니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대표 음식으로 이제 확장했던 게 작년 지난 축제의 주제인 원주 만두 재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 김치만두의 역사가 흘러 오늘날 시장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주 중앙동에 나란히 위치한 도레미 시장과 자유시장이 대표적이죠. 시장 골목 중앙에 7개의 만두 가게가 모여 있는 이곳은 도레미 시장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골목 가득 만두 익는 냄새로 가득한데요. 그야말로 만두 골목입니다. 과거 시장 상인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만들었던 음식 만두. 지금은 시장을 대표하는 메뉴를 넘어 원주를 상징하는 맛이 됐습니다. 같은 시장 안에 자리하고 있어도 사장님들의 노하우가 담긴 맛은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요. 만두가 조금 더 매운 곳이 있는가 하면 만두피가 유독 얇은 식당도 있고요. 만두소에 들어가는 김치를 익히는 정도도 다 다르죠. 이 식당은 시어머니 때부터 시장 골목을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식구 같아 진짜. 우리 애들까지 우리 애들 태어나기 전부터 왔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도록 애가 40살이 됐어요. 그 녀석들도 와. 언니하고 너무 잘 알지. 이 언니도 뱃속에 아기 가졌을 때부터 너무 잘하는 사이예요. 시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은 며느리, 만두로 인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사장님. 가게마다 만두의 맛이 다르듯 가게를 열게 된 사연도 시기도 다릅니다. 이곳은 3대째 가게를 이어오고 있는 식당입니다. 시집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시장이? 시장이요?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 포장을 추고 장사했어요. 요 위에 다 포장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그래가지고 막 비가 오면 비가 막 새고 그랬었어요. 시장에서 만두와 함께한 긴 세월. 만두 축제는 사장님들에게도 새로운 계기가 됐습니다. 모르는 데서 많이 오더라고요. 제천서도 오고 저 어디야 일리 가면 여주에서도 오고 구리에서도 오고 막 사방 각지의 사람들 시장에 홍보가 되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만두 축제를 작년에 성황리에서 열었는데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시장과 시장 생긴 이래 그렇게 많은 인파가 들어오기가 처음이었거든요. 도레미 시장과 함께 원주 김치만두의 핵심인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원주 자유시장입니다. 끓여서 파는 식당들, 빚고 또 식당으로 제공해 주는 집들, 만두에 관련된 업종들은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자유시장 지하로 들어가면 입구부터 정겨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한 줄로 나란히 자리해 만두를 빚는 어머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옛날 방식 그대로 만두를 빚고 있는데요. 이게 기계로 짜는 것보다 식감이 조금 이게 만두 속이 이렇게 김치 같은 게 더 아삭아삭하죠. 뭐 들어갔을까요? 여기요? 네. 당면, 네. 두부, 그리고 김치, 그리고 뭐 양념, 파, 마늘 이렇게 각종 양념 다 들어가요. 네. 만두의 맛을 위해 편안함보다는 수십 년째 정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그게 원주 김치만두 맛의 비결이죠.
그때 옛날에는 이제 저기 자유시장 이거 짓고 그 할머니들이 만두 시작하고 저 오기 전에 저 먼저 어떤 권사님이 국수를 했어요. 밀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여지껏 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시장 곳곳 만두 옆에 자리하고 있던 칼국수면. 자유시장에서는 손만두와 함께 칼국수면도 유명한데요. 상당한 내공이 느껴지는 칼솜씨죠. 대충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식당의 용도에 맞게 다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요 국수는 조금 굵기가 좀 다른 거 예? 이거는 가는 집 가는 거예요. 아. 다 틀려요. 어떤 집은 굵게, 어떤 집은 아주 가늘게, 이건 가늘게 가는 집. 자유시장에서 만두와 칼국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인데요. 그렇게 원주에서 탄생하게 된 메뉴가 있죠. 일명 칼맛. 칼국수와 만둣국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인데요. 원주시장을 방문했다면 꼭 먹어야 하는 대표 메뉴입니다. 인심 가득 담긴 칼만 한 그릇이면 든든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죠. 새벽부터 분주한 자유시장. 어머님의 손맛이 그리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김치만두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한 미국 매체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 35가지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만두가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서 김치만두를 체험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원주다라는 인식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원주에 만두 먹으러 그냥 만두가 아니라 김치 만두를 먹으러 원주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김치 만두를 대표 만두로 해서 김치만이 아니라 다양한 만두를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곳.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식 관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K푸드가 주목받는 이 시점에서 원주가 빠르게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김치만두는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한 도시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만두가 있다면 이웃나라 일본에는 교자가 있습니다. 국민 음식으로 불릴 만큼 일본 곳곳에서 교자를 즐길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일본 도치기현 중부에 위치한 우스노미야시. 교자의 중심지답게 역사 내부부터 거리 곳곳에 교자를 상징하는 조형물까지 만두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우스노미야 교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餃子の町になったきっかけはもともと陸軍第14師団ここの司令部駐屯地が宇都宮にあったんですね。でこの陸軍第14師団は旧満州いわゆる中国の方に派兵されていた部隊だったので現地の、餃子この作り方味を持ち帰ってきた方々が多かったというのが始まりです。当然、陸軍がね、軍の方々が帰ってきた頃はなかったです。少しずつ増えていってでそこから僕たちが子供の頃には当たり前のように自分の住んでる町には餃子店がある。だから自分たちの好きな餃子店が必ずどこかにあるというそういう町でした。 골목에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교자 가게.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됐는데요. 본격적으로 교자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町づくりを仕掛けたきっかけは宇都宮の市役所役所の職員です。市役所の職員が日本一餃子を食べている町は宇都宮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であれば宇都宮を餃子の町にしようそれを呼びかけました。
시에서는 어떻게 교자 마을을 만들게 됐을까요? 餃子会さんは民間の活動です。それを宇都宮の市長や宇都宮市役所が公認するっていうか、宇都宮の名物は餃子なんですって私たちがはっきり言うこと、それから何か彼らが新しいことを始める時や餃子で盛り上げる時もちゃんとサポートをすること、彼らの活動が公として公認されてるっていうことを我々が保証してあげること、そういうことがすごく大切だと思います。どこの誰だかわからない人が「宇都宮餃子の街だぜ!」って言っても誰も信じてく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ちゃんと宇都宮市長が宇都宮餃子の街だってはっきり言うこと、そうしてあげることが一番のサポートだと思ってますよ。2023 2日目スタートです。さあ皆さんお待ちかね、どんどん提供してください。 우스노미야가 교자의 중심이 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자 축제인데요. 매년 가을이 되면 우스노미야에는 교자 축제가 열립니다. 인근 교자 가게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맛을 뽐내는 축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보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最初スタートは、地元の方々に対する感謝祭でした。でそれが少しずつ外に対して PR に変わります。で今は PR ともう一つインナー効果、自分たちの意識を高めることです。自分たちのプロ意識を高めることね、一つの会場に30店舗近くの餃子店が出てくる、それぞれの仕事を見る機会ってなかなかないんですよ。でこれを見せることによってみんなの意識が上がるので、アウター効果とインナー効果と両方あります。できないです。あくまでも餃子とビール、お酒なんかを楽しんでいただくっていう餃子だけのイベントです。 공원에 둘러앉아 소풍하듯 교자를 즐길 수도 있지만 축제장 밖에서도 축제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宇都宮全体でも餃子会の加盟店は何軒もある。実は餃子祭りをやっている公園の中のお店だけじゃなくて、加盟している人たちもその日は割引をやったりし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いろんな方がいろんな餃子屋さんを回ることができます。それだけでも十分に東京とか埼玉から来てる人の経済効果もあるし、それだけじゃなくて餃子を食べるならじゃあビールを飲むのかコーヒー飲むのかそれ以外のお買い物をするのかっていうふうに回っていただくこともあるので、ものすごい経済効果はあると思いますよ。 축제 덕분인지 우스노미야 교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그렇게 우스노미야는 교자의 도시로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교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교자의 도시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우스노미야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자 식당이 모여있는 골목에는 관광 특성화 작업도 진행했는데요. 모르는 관광객이 와도 교자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일본 각 지역에서 교자의 맛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스노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茨城はあんまり餃子が有名じゃないので、どっちかっていうと栃木の宇都宮来た方がいい。 교자거리는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ですね、その歴代の先輩方からいろいろ学んで、それを自分なりに美味しく調理するっていう形で、気持ちがちゃんと相手に伝わるような料理を僕はしたいので、もうお客様が来た時になんか気持ちよく帰ってもらえるようなっていうのが一番理想です。 교자거리는 우스노미야의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消費量って実は外食の、ね売り上げって全然加味されてないので、一番分かりやすいのは入り込み客数、観光のお客さんがどれだけ来てるか、餃子を目的に宇都宮に来てる方は約900万人から1000万人いらっしゃってます。宇都宮市とするとどちらかというと餃子を盛り上げるというよりは餃子を使ってって言った方がいいのかな。餃子を食べに来た人をいかにもっと宇都宮を楽しんでもらえるように、餃子食べて帰んないで、餃子食べたらもっと他の観光施設もある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に行ってもらったりして、もうさらに経済効果を高めるようなことを餃子会と他の観光事業者の人と一緒にいろんなことを考えていくっていうのが今我々が一番大切にしていることですね。はい. 바야흐로 일본의 교자는 외식 산업에서 가장 유행하는 키워드 크래프트, 즉 수제라는 의미로 주요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그 가운데 오사카로 향해 봅니다. 서일본의 중심 도시로 현대와 과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지역이죠. 그 특징을 살려 오사카 크래프트 교자 페스티벌은 오사카성 앞에서 열리는데요. 화창한 날씨를 맞아 공원에서 산책도 즐기고 페스티벌에서 교자도 맛보기 위해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게마다 개성 넘치는 교자 메뉴들. 모두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자를 하나씩 들고 가는 모습인데요. 来たんですか？インスタで見て。去年もやってて。あ、去年も来たんですか？去年は私来ました。でもいろんなところが一度にいっぱい楽しめるから最高。美味しい。食べ比べできるし、一つでそんなにお腹いっぱいにならないからいっぱい頼む。みんなでちょこちょこシェアして。で美味しかった。美味しかった。これはなんかタルタルが主役って書いてあったんで、なんか友達と一緒に来ててタルタル美味しそうってなってで普通の餃子もだし変わり種のもあるからそういうのも頼みたいなと思って。ピリ餃子こちらどうぞ。すべて手作りでどうぞ。 전통 교자가 주를 이루는 우스노미야 교자 축제와는 다르게 오사카 교자 페스티벌은 지역마다 가게마다 특성이 담긴 30여 종의 수제 교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부스 뒤편.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본인만의 특별 레시피를 선보이는 가게 주인들. 본인의 교자를 선택해준 손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교자를 만들어냅니다. 今出してるのは鴨肉を使った餃子、鴨肉と豚の合いびきの餃子に、白いチーズとクリームのソースをかけてるものと、コチュジャンの辛いちょっとタレをかけてるのの2種類出してます。ここのイベントも何回か出させていただいてて、ちょっと同じメニューばっかりもであれなのでちょっと見た目にも可愛い。焼いた餃子だけだとちょっとね、写真とか見た感じが一緒になっちゃうじゃないですか。中身は違うんでしょうけど、だからちょっと見た目で差つけれるようにちょっとソースかけたりしようかなと。 올해 10일간 펼쳐진 크래프트 교자 페스티벌 오사카 2024. 가족과 또는 친구, 연인과 함께 오사카성 공원에서 산책도 즐기고 축제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餃子はどのぐらい売ったんですか？今の時点で2000食以上は売ってると思います。はい。 今日ですか？めっちゃ忙しいですよ。やっぱりね、お客さん並んでくれるんで、美味しい料理はやっぱり並んでくれるんで、我々も本気でどんどん焼いて提供してます。美味しいんで食べてってね。 교자 페스티벌의 독특한 특징, 바로 교자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먹거리, 볼거리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다른 축제와 달리 일본의 축제는 주제에만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교자가 아닌 품목은 음료.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다양한 음료와 페어링해서 먹는 매력이 특히 젊은 층을 사로잡죠. 한국에 치맥이 있다면 일본에는 교맥이 있습니다. まあ、もっと人がねいっぱい来てくれたらちょっと待ち時間長いと嫌がられ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ね、でももう毎年こんな3万人とか4万人とか毎日来てるんで、ね、このまま続いてくれたら。やっぱりその、場所がすごく大阪城は特にいいので、いろんな観光客だったりイベントやったりとかしてるんで、そのイベントと合わさった日、フェスの合わさった日はすごいお客さんが流れてきてくれるんで、そのタイミングを合わせてもらう、あとは天気次第ですね。 우리나라에도 역사의 장소에서 열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 충청도 지역의 군사 방어를 담당했던 해미읍성. 이곳에서는 서산의 특산물인 육종마늘 축제가 열리는데요. 삼국시대부터 이 지역에서 재배됐다고 알려졌을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산 육종마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특산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원산지에 가까운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종 마늘을 좀 육성하고 보존하고 또 그 경쟁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품화 전략을 이 지자체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그 우리가 출하를 해서 소비자를 만나는 것보다도 일단은 지역에서 지역 농산물을 좀 알리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외부의 관광객들한테 알리고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우리 마늘 특색의 우수성 이런 거를 좀 자부심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양성 기후인 서산시의 날씨는 마늘의 맛을 더욱 깊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관광객은 품질 좋은 마늘을 만날 수 있고 주민들에게는 마늘 판매 경로를 만들어주는 일석이조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기획했던 이외의 업체들은 못 들어오고 있어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이게 특성이 뭔지 무슨 축제지 이렇게 혼란성이 좀 많은 축제가 많은데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단품으로 가다 보니까 막에는 어떻게 보면 그 관광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죠. 마늘이라는 한 품목 가지고 3일간의 관광 콘텐츠로 가려고 하니 나름 힘든데 그래도 지금 이제 먹거리라든가 그 마늘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마늘 케이크라든가 이렇게 좀 먹거리도 많이 좀 개발을 좀 했고요. 또 즐길 거리도 많이 좀 여기 그 문화재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삼국시대부터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미읍성하고 매칭을 시키면 참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육종 마늘 축제의 또 하나의 볼거리. 바로 해미읍성인데요. 지역민들에게는 안식처이자 관광객들에게는 유익한 문화재에서 개최되는 육종 마늘 축제. 축제 성공을 위한 전략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원주의 만두 축제도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회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위해 여러 번의 간담회와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지자체와 상인 그리고 시민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2회 만두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특산품, 명품 도시 브랜딩,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이제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했었고요. 우리도 이제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전통시장을 이렇게 디자인적이거나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만두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주 만두 축제가 가진 독창성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서 원주 만두 축제가 가지는 독창성들이 원주 만두 축제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낸 1회의 경험으로 아쉬운 점을 인지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굉장히 많았죠. 저희가 시장에 이렇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파가 몰려오니까 주차장이나 그리고 화장실 문제 뭐 모든 게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장소도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오후 시가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자구책이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년 방문객이 20만 명인데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로 많이 오실까 싶어서 아직 충분히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그 만두 참가 업체분들하고 사전에 다 이렇게 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만두를 올해는 공급할 수 있도록 만두 부스를 작년에 21개소에서 올해는 60개소로 저희가 3배 이상 늘렸고요. 가장 많이 언급됐던 장소의 협소. 그 대안으로 축제장의 범위를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더 확장했습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4개를 연결하는 축으로서 이제 확장을 가져가고 내년 되면은 마지막 시장까지 해서 고수부지와 풍물시장, 그리고 문화의 거리, 중앙시장, 도레미시장, 자유시장 전체가 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축이 이제는 도로입니다. 원일로라고 하는 그 메인 도로를 이제 축제장으로 확장을 해서 주변 공간을 적극 활용해 아쉬웠던 주차 공간 확보와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원주 만두축제와 시작이 비슷한 또 다른 음식 축제를 만나기 위해 금산을 찾았습니다. 약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고장답게 매년 가을 인삼축제가 열리는 고장인데요. 금산에서 새롭게 열린 축제, 바로 삼계탕 축제입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식 삼계탕. 금산의 10개의 읍면에서 인삼을 기본으로 각자 마을에서 자라는 재료들을 넣은 삼계탕을 선보이는데요. 여름철 건강을 책임질 삼계탕 축제가 올해로 4회를 맞았습니다. 삼계탕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방법을 고민하던 금산군이 선택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입니다. 작년에 SNS 통해서 이 축제에 대해 작년에 좋은 기억을 받아서 이번 올해도 오게 됐어요. 이번에 대부분 제 친구예요. 그래서 초대 받았어요. 몇 분이나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한 15명. 네, 저도 홍보 그래요? 초대를 쳤어요. 축제장 한편에는 대형 물놀이장을 마련했는데요. 삼계탕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삼계탕을 접하게 한 건데요. 물놀이도 즐기고 삼계탕으로 건강도 챙기고 덕분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났죠. 이렇게 여름에 열리는 삼계탕 축제의 가장 큰 단점, 바로 더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30m 곱하기 55m짜리 대형 텐트 한 동을 쳤거든요. 거기에 10개 읍면 분여회가 다 들어가서 저희가 냉방시설을 많이 준비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그 사람들의 열기, 그 음식 조리된 열기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진 전략으로 첫 번째로 했던 게 그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형 텐트를 일단 이분화시켰어요. 거기에서 이분화시키니까 이제 관람객들을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열기를 어느 정도 해소했고 정말 과도할 정도의 냉방시설 조치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저희가 배치를 했던 거는 작년과 다르게 조리 공간과 취식 공간을 분리를 시켰어요. 조리 공간에서 나오는 열기는 그쪽에서 다 빼고 취식 공간은 에어컨 등을 활용해서 약간 많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좀 쾌적한 공간에서 드실 수 있게끔 했고요. 어디서 오면요?
각이 매진됐다면서요? 네, 지금 그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12시 30분밖에 안 됐어요. 네. 오늘 대박 났습니다, 저희. 500마리 오전에. 다시 또 공급해 오셨어요? 네, 우리 여기 네. 자체에서. 자체에서 네. 아, 같은 이 분야이니까는. 네, 네. 삼계탕 축제는 환경 개선과 함께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고요. 더운 날씨에 위생을 위해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계탕 축제는 주변 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축제장 근처에 있는 금산 인삼거리를 찾았습니다. 금산에 인삼이 유명한데 삼계탕 축제 요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금산은 수산이 유명하긴 한데 관광지가 아니라서 인구 유입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축제 같은 거는 잘해놓은 거죠. 저는 행여나 저쪽에만 사람들이 몰려있고 근처 상인들은 이렇게 허전해가지고 호응이 없을까 싶었는데. 저희들 다 이해하고 여기 삼계탕 집도 이런 축제를 하는 거를 응원을 해요. 부천에서 오시고 서산에서 오시고 일부러 그러더라고. 바람 쐬러 올 겸 왔다. 금산군에 외지인들이 유입이 되시니까 저희들은 평소 때문에 그게 잘 없다가 저희들은 고마운 거죠. 네. 이제 또 북적북적하면 또 기분도 더 업되고. 축제장을 찾아왔다가 인삼거리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제를 함으로써 튀김 라인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평일보다 삼계탕도 맛있다고 하고. 여기서도 드시네요? 네. 우리도 더불어 지금 같이 사는 거야, 축제가. 축제 기간이 되면 인삼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북적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 이것이 지역을 살리는 축제가 아닐까요? 축제가 우리 지역에 주는 저는 가장 큰 의미를 저는 자부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수천 개의 축제가 있는데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축제들, 주목을 받는 축제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삼계탕 축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금산 인삼축제나 삼계탕 축제를 성공시킨다는 것은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삼산업의 활성화와 연결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저는 세계화를 들고 싶어요. 인삼축제뿐만 아니라 삼계탕 축제도 그 세계화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 금산 인삼산업의 세계화에 더 가속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는 축제가 대단히 소중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1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지역 축제. 모든 축제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에도 마을을 살리는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에 위치한 크고 작은 수백 개의 섬 중 배를 타고 30분을 이동하면 작지만 알찬 섬, 청자우 섬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청자우 섬은 평소보다 활기를 띱니다. 바로 빵 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매년 약 4만 명이 찾는 청자우 섬의 빵 축제. 약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행사가 됐는데요. 축제장에서 만나는 빵은 그 의미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我哋喺呢個節日裏邊咧，我哋個包咧就大多數都寫平安兩個字喺度嘅。好多人咧就帶個平安翻屋企，咁啊所以形成咧就好多人嚟呢長洲咧都買個平安包翻去，即係個平安咁樣個意義。 작은 마을 잔치로 시작해
이제는 많은 지역에서 찾는 홍콩의 대표 축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섬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도 힘이 됐습니다. 有，如果我哋平時賣都係200-300個包到啫。咁你呢啲日子咧，你平均一日都賣到成3000至4000個包到咯。今日比較佢係假期啦，會賣到有6至7000個包。 청자호섬 빵 축제는 해가 저물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메인 행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카메라도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청자호섬 빵 축제의 하이라이트, 빵 따기 시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搶包山呢個節日咧，係對長洲嘅搶包山係好大嘅元素喺度嘅，因為我哋幾廿年都係有搶包山嘅形式嘅，我由細到大都有搶包山嘅形式嘅，所以點解會有中國會俾我哋呢個非物質為文化遺產，就係咁嘅原因喺度啦。即係缺少咗搶包山嘅，搶包山就比較差啲啦，即係個意義冇咁好咯。啊，搶包山嗰個問題咧，我哋就整個包山就即係祭嗰啲祭幽啊、幽靈嗰啲嘢嘅。搶包山好多人都中意睇嘅，又同飄色咧就不相伯仲。신호와 함께 일제히 빵탑을 오르는 사람들. 이 모습은 청자호섬 빵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인데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현장입니다. 약 15m의 탑에 가득 달려있는 모형빵. 탑을 타고 올라가 최대한 많은 빵을 차지하는 시합인데요. 높은 위치에 있는 빵을 딸수록 큰 점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我哋個傳統咧就係有搶包山啊，有嘢傳統習俗喺度啊。同時我哋就會齋戒沐浴，即係3天都食齋嘅。 全島啊，所有人都食齋嘅，所以有好多地方唔同我哋一樣。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처럼 빵 축제는 청자호섬의 주민들과 앞으로도 함께할 텐데요. 2023년 문화관광축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축제를 관람하게 된 동기로 인근 지역 관광이, 축제 방문 시 고려 요인으로는 축제 프로그램의 흥미성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축제 인지 경로로는 언론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게 원주는 인근 지역 관광을 적극 활용하고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만두를 만든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과 함께 그들의 장인 정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일본 고베에 위치한 차이나타운.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만두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길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日本で言えばなんですけど、1951年に私の祖父、おじいちゃんがこの店を創業しました。一番の特徴があります。それは味噌だれ。タレで味噌で食べる餃子なんですね。でこれがその中国と日本の間にある満州式餃子っていうんです。すごく大切な言葉です。満州式餃子。
で満州式餃子っていうのが今ほとんど残ってないんです。だから中国と日本のちょうど間の餃子。 고베 차이나타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자 가게인 만큼 식당 내부에서 오랜 세월과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식 만두를 일본 입맛에 맞게 조리법과 재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만주식 만두.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만두지만 만주식 만두가 만들어진 본토의 맛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데요. 그게 바로 이 식당의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루 약 300팀 정도가 찾을 만큼 문전성시, 많은 사람이 찾는 식당인데요. 역사가 있는 교자의 맛을 보기 위해 교토, 오사카 등 다양한 곳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うちの目標としては、100年続く餃子屋さん、今73年、100年続く餃子屋さんになるということがまず一つ。世界でまだ誰も取ってないミシュランの星を取る。世界でまだ誰も取ってない餃子屋では、はい、取ってない。餃子専門店は取ってない。1位になること、何かの一番なんですっていうことを大切にした方がいいと思う。あともう一つは、そういった裏付け、ただ1位になりましたっていうだけじゃなくて、なんで1位になったのかっていう理由をしっかりとちゃんと作っておくっていうか、記録すること。だから1位になってるんですっていう理由がしっかりしてるからこそ、みんなの頭の中に、あそこは餃子の街だと、美味しい餃子がいっぱいあるに違いないと思ってもらえているので、同じようにですね。 지역의 전통을 지키면서 발전을 위해 여러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인 정신. 그것이 바로 음식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키며 원주 김치만두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 이제 만두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 누군가의 삶이자 누군가의 꿈이면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기왕이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진짜로 맛 안 나는 거를 내가 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내가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야. 좀 자부심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사는데 좋지요 뭐. 전 재미있어요. 시장에 사람이 많이 다니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 만두 장사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하기 싫다는 마음은 진짜로 요만치도 없었어요. 나한테 일이 주어진 게 너무 행복하고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생활의 터전이었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들 캐릭터도 많이 되고 활발하게 시장이 다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와 원도심이 같이 함께 상생하고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게 된다면 결국 축제를 통해서 상인도 행복하고 또 시민도 또 관광객도 축제를 통해서 원도심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찾고 이러한 관광 명소로 단계적으로 나아갈 거라고 볼 수 있고.
만두를 통해 음식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원주. 그리고 음식 도시 원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 모여 국내는 물론 세계가 찾는 만두 성지의 탄생을 기대합니다.